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책 한 번씩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책이 아니라 PPT로만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따로 교과서는 필요 없고 수업에 잘 집중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에너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 에너지가 무엇이냐면 사전에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단원에서 마주치게 될 에너지는 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 즉 에너지 원임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업하기에 앞서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1차 에너지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등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2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를 쓰기 편리하게 만든 인위적 에너지, 전력, 도시가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선생님, 석유 화학 공장이 있는 여수나 뭐 울산, 서산을 보면은 그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그래프를 보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 지역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는 석유 발전소를 돌리는 게 아니라 석유 화학 공장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화학 공장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석유가 왜 그 1차 에너지 소비 비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 등 자연 상태의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그 에너지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석유 그 자체로 에너지 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전력을 생산하는 그 발전을 에너지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고, 저희 단원에서 이제 배울 것들은 이런 그 자연 상태 그 자체로 에너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 단원을 공부하기에 있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첫 번째로 특징이 될 수 있는 내용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을 공부할 때 보면은 진짜 많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외워야 되겠다라는 것들 중에서 특징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어떤 지역적인 것들을 따져가면서 외울 게 아니라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특징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우면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 내용만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인데요. 이것도 첫 번째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나 이거 안 배운 부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모르는 내용이니까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그렇게 추론을 하면은 문제가 풀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추론을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살펴보자입니다. 요번 단원 보면은 그래프가 참 많이 나와요. 음, 제가 그 특징이랑 추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국 지리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를 살펴봄으로써 본인이 시험 문제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 3위와 꼴등을 외우자인데요. 이거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될 수 있는 내용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랑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보통 이렇게 순위대로 이렇게 쫙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중에서 1, 2, 3위와 그다음 가장 꼴등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세 지역을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우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풀 때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아마도 빨간색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여기 석유예요. 1차 에너지가 어느 정도 공급되었는지를 나타낸 건데 석유가 이렇게 많이 공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면은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특징이 될 수 있는 것만 낼 수가 있습니다. 각 시의 도에서 어느 에너지를 얼마만큼의 비율로 사용했느냐라는 거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특징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석유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된다라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로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꼭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에너지 원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석탄인데요. 자, 석탄은 첫 번째로 난방용 석탄, 무연탄의 사용은 감소하였으나 공업 발전용 석탄, 유연탄의 사용은 크게 늘어났다. 이고요. 둘째로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충남, 경남, 강원과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정남, 경북에서 대량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연탄의 대부분은 호주, 중국 등에서 수입이 되고 무연탄은 고생대 평안계 지층에 매장되어 있어서 주로 강원, 전남에서만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선생님이 그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했던 무연탄의 사용은 감소하였으나 그 유연탄의 사용은 크게 늘어남을 알려주는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로도 나름 중요한 그래프예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가정에서 석탄을 쓰나? 이 석탄 자주 안 쓰니까 이제 석탄 사용량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석탄은 무연탄이니까 무연탄의 사용은 이렇게 크게 준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연탄의 수입은 이렇게 엄청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석탄으로 봤을 때는 석탄의 수입과 이 사용량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석탄은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래프와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석유가 3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석탄이 29.2%로 어느 때를 봐도 항상 2위의 이 소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석탄이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석탄, 석유 1등, 2등, 그리고 LNG랑 원자력이 3등, 4등, 그 다음 신재생이 5등, 그리고 수력이 꼴등.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이 그래프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니까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충남, 전남, 강원에 이렇게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확인해 봐도 이 세 지역에서 석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실제로 방문하게 되시면은 다른 지역보다 별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아요. 석탄이 그 시험 문제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대기오염의 가장 나쁜 주된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내 제철소 현황인데요. 그 제철소가 있는 경북, 포항이 위치한 경북과 그 다음 광양이 위치한 전남에서 석탄이 상당히 많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 지역도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석탄 소비량이 많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석탄이 강원, 전남에서만 생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 지도를 보고 혹시 왜 그런지 유추할 수 있는 학생이 있나요? 이거 저번에 암석단원 할 때 아마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기억 못하는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는 이렇게 물에 잠겼던 적이 있었다고. 이 고생대와 중생대에 걸치면서 한반도는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
이때 물에 잠기게 된 부분에 그 원래 살았던 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식물들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죽게 되고 그 위에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죽었던 식물들이 변하게 된 것이 석탄인데 이때 한반도가 잠겼던 부분들을 말씀드려보자면 남해안 부분과 그 다음에 충남, 전남, 경기, 강원 이 부분이 물에 주로 잠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 이곳 다 이제 석탄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도 존재를 하는데 이 경기랑 충남 지역에서 뭐 나왔던 석탄들을 보면은 지금 다 폐광을 해서 남아있게 되는 석탄 발전소가 석탄 탄광이 강원과 전남 이 두 지역만 남아있게 되어서 이따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어 있지만 석탄은 현재 강원과 전남에서만 생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그 석탄이 강원과 전남 이 두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걸 볼 때 뭐 강원에서 뭐 90%를 차지하고 전남은 뭐 10%밖에 차지 못한다. 뭐 이렇게 퍼센트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특징적인 내용. 강원과 전남 이 두 군데서만 생산을 하고 근데 강원이 좀 많이 생산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에너지원은 석유인데요. 자, 석유도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모든 지역의 소비 비중 그래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높은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건 아니고 어느 그래프를 봐도 석유는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라는 수준의 높은 비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석유 화학 공장이 많은 울산, 여수, 충남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대부분을 서남아시아에서 수입하지만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부터 찔끔찔끔 전량 생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래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석유를 나타내고 있는 빨간색이 어느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보면은 뭐 석탄이 많이 쓰이는 곳이나 아니면은 뭐 원자력이 사용되는 곳에서 석유의 비중이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은 어느 도시에서도 지금 석유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여기 서산, 그리고 여수, 그리고 울산 이렇게 세 군데를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뭐 울산, 여수, 서산 이렇게 외우기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도를 통해서 같이 외우게 되면은 시험 문제 풀다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도가 머릿속에 있게 되면은 글자는 기억이 안 나도 지도는 생각이 나게 돼서 기억을 환기시키기에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기를 할 때 웬만해서 그 글자 텍스트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특징인 울산 앞바다에서 100% 생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그만한 곳에서 여기 울산 앞바다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곳에서 석유의 100% 우리나라에서 100%나 되는 석유를 생산해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거 에너지 원별 생산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석유가 울산이 이거 100%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듯 울산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또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해 드릴 에너지원은 원자력인데요. 원자력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이지만 키포인트가 되는 에너지다 이고요.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 소비가 이루어짐, 전남, 경북, 부산에서만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국내 발전소 현황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전남, 영광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하나, 그리고 경북, 경주, 영덕, 울진 이렇게 경북에 세 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밖에 없는 것도 특징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이 문제가 2007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전력 발전 양식에 따른 지역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에 해당하는 발전 양식으로 오는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한 1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화력과 수력은 골라내지 마시고 원자력이 어딜지 한번 찾아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A, B, C 중에 원자력은 무엇일까? 아까 선생님이 뭐라 말씀드렸어요? 원자력은 전남, 경북, 부산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은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권역별로 나눴을 때 수도권, 영남권, 강원권이 있으면은 기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충청권과 그 다음에 호남권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 두 개가 이렇게 지금 기타로 묶여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남, 경북, 부산 중에 부산과 경북은 영남권으로 묶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남 하나만 지금 뭐 기타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잘 살펴보게 되면은 뭐 강원권이랑 수도권에서 지금 원자력이 발견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가 자연스럽게 원자력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나와요. 선생님이 아까 네 가지 마음가짐 중에서 두 번째로 추론을 할 수 있게끔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듯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 번씩 추론을 하면은 문제 풀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에너지원은 천연가스, LNG인데요. 첫 번째로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에너지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그래프에서는 뭐 딱히 엄청난 뭐 임팩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석유와 마찬가지로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부터 전량 생산되며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대부분 수입된다는 것이 또 특징으로 가지고 있겠네요. 자, 선생님이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비량 이 특징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것을 아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비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 나, 다 중에서 어떤 게 천연가스에 해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랑 다는 누가 봐도 별로 뭐 증가하는 느낌을 보이지 않고 있죠. 자, 이 자연스럽게 이거 가가 천연가스가 되는데요. 왜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냐면요. 이 그래프가 시험에도 가끔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예요. 여기 보면은 Y축에 소비량 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잘 보지 않고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기 소비량 지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밑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비량 지수는 1990년에 소비량을 100으로 한다. 이게 무슨 의미라면은 1990년에 사용했던 만약에 석유를 10리터를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10리터가
100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이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990년에 만약에 석유를 10리터를 사용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석유를 20리터를 사용하게 되었다면은, 그러면 석유가 10리터에서 100%였으면 20리터면 200%가 되는 거 아니에요? 2배 증가했으니까. 그거를 나타내고 주고 있는 그래프가 이 소비량 지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천연가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1986년에 본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 86년이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씩 사용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고 사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원래부터 많이 쓰였던 석탄이나 뭐 원자력, 뭐 이런 석유 이런 친구들은 원래부터 많이 썼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조금씩 늘긴 하겠지만 그렇게 배율로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1986년에 시작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2008년에 이르러서는 폭발적으로 약 17배 가량이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반드시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조건을 평소와는 다른 조건을 줘서 문제 푸는 사람이 헷갈리게끔 만드는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력인데요. 수력은 첫 번째로 강수량에 의존하여 매년 불규칙한 소비량과 생산량을 나타낸다 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강 유역, 강원, 충북, 경기와 낙동강 유역, 경북, 경남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전국에 지금 걸쳐갖고 수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잖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 조금 그렇겠죠. 어느 한 지역에만 몰려있는 아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전남, 경북, 부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국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수력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국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2018년 수능 오답률 3위에 등록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18년 수능 19번 문제에 해당돼요. 문제 살펴보면은 그래프의 가에서 다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에서 C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 3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간 됐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서 C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가에서 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일단 가에서 나가 될 수 있는 게, 자, 여기 충남, 그리고 경남,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게 울산이죠. 그럼 가, 나, 다는 충남, 경남, 울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풀 때,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론이 가능하게끔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다가 가와 나에 비해서, 얘 혼자 왜 이렇게 많아? 라는 것을 먼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많다는 것은 얘 혼자 특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징이 될 수 있는 이 다가 어느 시도에 해당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이게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그래프인데요. 선생님이 그 설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이 뭐 처음에 설명해줬던 그 4가지 마음가짐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게 있죠. 그래프나 뭐 이렇게 순위가 주어진 것이 나왔을 때 1, 2, 3등이랑 꼴등은 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은 1, 2, 3등이 어떤 게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충남, 그렇죠. 두 번째로 전남, 그리고 뭐 세 번째로 경북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년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기본적으로 1, 2, 3등은 비슷한 이런 구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제 선생님이 1, 2, 3등을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본인이 암기를 했으면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충남이 가장 많은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이제 다가 충남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가와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가, 나를 지금 보면은 서로 뭐 이렇게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순위로 이제 가와 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A, B, C를 통해서 가와 나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자. A, B, C를 보면은 각 뭐 시도별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C가 이 셋 다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선생님이 에너지 원별 소비 비중 그래프 아까 보여줬을 때 가장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여기서 천연가스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C가 천연가스라고 정해놓고 A와 B를 지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선생님이 석유 알려줄 때 석유 첫 번째 특징으로 뭐라 그랬어? 석유는 모든 시도에서 뭐 가장은 아니더라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너희들한테 알려줬잖아. 근데 여기 나를 보게 되면은 나는 지금 A가 이 정도밖에 없어. 석유인데 석유가 아니 만약에 A가 석유라고 하면은 석유가 지금 C보다도 없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는 석유가 될 수 없으니까 석탄이 되는 거고 B가 석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A는 석탄, B는 석유, C는 천연가스라고 났을 때 가와 나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석유의 특징으로 알려줬던 걸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석유는 석유 화학 공장이 많은 울산, 서산, 여수가 비중이 높다고 너희들에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석유가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 나가 자연스럽게 울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가는 그러면 셋 중 하나인 경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특징이 되는 것을 하나 잡아갖고 본인이 암기하고 있던 내용을 토대로 하나하나 추론해 나가면은 풀 수 있게끔 나와. 이게 지금 2018년 수능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천천히 접근해 보니까 지금 뭐 선지는 고르지 않았지만 문제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꼭 이렇게 특징이 될 수 있는 걸 통해서 암기를 하고 그것을 추론해 나가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자, 선생님이 나눠준 형성평가 그 종이 있지? 그거 다 작성하도록 하고 수업은 이만 끝낼 테니까
너희들 이거 선생님이 PPT 카톡방에 나눠줄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랑 그다음 뭐 지도 이런 것들 다 외울 수 있도록 해. 이거 전부 다 지금 수능에 나왔던 거랑 아니면은 뭐 중요한 것들만 골라갖고 선생님이 만든 PPT니까 물론 이 PPT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여기 외에서도 뭐 다른 뭐 수많은 종류의 그래프들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 암기를 하고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맞이하게 됐을 때 대부분 뭐 추론해서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 자료들 이걸 위주로 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안녕!